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 또 거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챙겨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 칼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국 초등학생 게임으로 유명하고 이 메타버스를 선도했던 로블록스가요, 이 실적 발표 후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23%나 급락했는데요. 또 여기에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이 그날의 광주 게임을 출시했는데요. 이것도 부산의 한 초등학생의 신고로 뉴스가 보도가 되자 이 로블록스 측은 즉시 사과하고 게임을 삭제했습니다. 이 최근 메타버스 관련주 흐름주와 함께 이 로블록스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로블록스가 사실 죽을 죄를 졌죠. 네. 이게 하필 또 이게 얼마 안 남았었어요. 네, 맞아요. 네, 5.18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5.18 가지고 역사 왜곡을 아주 정말 이게 다 걸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 그렇다고 해서 로블록스가 뭐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 않고 그냥 걸러지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 로블록스 코리아는 우리나라가 지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 네이버도 저기 해킹당했다고 라인 지분 내놓으라고 지금 난리인데 우리나라도 로블록스 지분 내놓으라고 해야죠. 왜 지분 내놓으라고 안 하죠? 지금 정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전 일단 뭐 그래도 화면을 좀 봅시다. 그 로블록스가 원래 메타버스로 유명했던 회사인데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서명 변경한 뒤로 그 뒤로 이제 코인 가격들이 급등세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는 결국 코인하고도 연결돼 있다. 이 포인트 메타가 딱 코인 가격 메타로 페이스북이 메타로 서명 변경한 뒤로 코인 가격도 폭등하는 거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로 샌드박스라는 그 코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서 쓰느냐면 다 메타버스에 쓰이는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급등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메타버스 저는 사실 다음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의 비전 프로 시리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VR 기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삼성의 XR 기기, 그다음에 애플이 비전 프로 등 다양한 종류의 VR 기기를 현재 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수요가 뭐 엄청 많지는 않으니까 얼마나 만들지 모르겠지만 밑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글로벌 VR 시장 규모가 있는데 2023년에 희한하게 2022년, 2023년이 수요가 좀 줄죠. 규모가. 왜 줄은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줄었다가 그럼 내내 줄는 거냐? 내년에 또 급격하게 올 거라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근데 애플이 비전 프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늘어났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2027년까지는 한 못해도 지금의 한 3배는 가지 않냐 규모가 이렇게 좀 보고는 있고요. 자, VR 컨텐츠 관련하고 일부 하드웨어 관련주들을 위주로 좀 봐야 되는데 로블록스를 보면 안 되고요. 로블록스는 지금 맛이 간 상태고 제가 봤을 때는 맛이 갔어요. 솔직히 지금.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이제 컨텐츠 이 XR VR 그 메타버스 관련한 이 컨텐츠들이 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컨텐츠가 잘 되려면 일단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 회사가 OLED 관련주를 좀 보셨으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애플이 지금 아이패드를 OLED로 지금 양산하기 시작했죠. 출시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비전 프로도 OLED로 가는 거예요. 애플 OLED 관련주 중에 뭐 당연히 뭐 선 시스템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빅토리아 VR이라는 이 VR 콘텐츠가 있습니다. VR 콘텐츠가 있는데 이게 지금 2분기에 곧 어플로 나오거든요. 지금 2분기에 여러분. 5, 6, 7, 4, 5, 6이 2분기잖아요. 4, 5, 6이 2분기 지금 중간 정도 됐는데 아직 출시 얘기가 없어요. 아직 없는데 여튼간에 빅토리아 VR을 현재 쓰고는 있는데 언리얼 엔진 기반이고 현실적인 그래픽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예요. 그거 쓰면은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또 좋은 게 뭐 있냐? 그 현실에서 죽어라 일하잖아요. 그 메타버스 세계에서 죽어라 일하면 또 돈 줍니다.
오, 좋네요. 코인으로 줘요, 코인으로. 오, 코인으로 네. 주는데 그 코인 가지고 바꾸면 돈 된다.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먹고 살 수 있다.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 2분기 이후에 출시 예정인 컨텐츠들에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네. 결국은 게임, NFT, 코인과 모두 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네. 근데 우리나라에 VR 컨텐츠 관련주가 없어서 네.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맥스트 죽어라 해봐야 주가 안 오르거든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 자이언트 스텝 차트 한번 봐보시면은 이게 지금 뭐 메타버스가 얼마나 망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이 메타버스 하면은 자이언트 스텝이었거든요.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거의 이러다가 거의 지구 밑바닥 뚫을 듯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이제 옷도 지금 바닥은 잡고 있다. 바닥은 네. 잡고 있으니까 완전히 돌릴 때까지 보지 마시고 네. 소프트웨어 관련 보지 말자. 네. 난 메타버스 소프트웨어로 제일 유명한 게 뭐 있어요? 제페토가 있죠. 제페토. 네이버의 제페토. 네. 지금 네이버 지금 말이 아니죠. 상태가. 네이버 라인이 지금 라인을 지금 일본한테 뺏기게 생겼어요. 네. 근데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강제징용 문제 가지고 자국 기업들 미쯔비시랑 이런 전범 기업들 있거든요. 네. 전쟁 전범 기업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건물 들어가는데 미쯔비시 엘리베이터다. 네. 좀 걸어가요. 지금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네. 전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전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하지도 않는데 라인 그러니까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 가지고 미쯔비시나 전범 기업들 가지고 우리나라 제재하려니까 그 난리를 쳤는데 네. 우리나라는 일본이 지금 라인 가지고 시비 거는데 왜 지금 가만히 있죠?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도무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네이버 주주들 지금 난리 났어요. 네이버 주가 네. 급락했거든요. 아니 뭐 나라에서 뭐 지켜주지도 않고 나라 이거 이런 거 전 참 그래서 네이버 제페토 안 된다. 네이버 네. 안 된다. 네이버는 쇼핑도 안 되는데 테무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에 치고 일본한테 뒤통수 맞고. 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 제일 규포라고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냥 일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어떻게 뒤통수를 쳐? 아니 라인 달라고 할 라인 지분 달라고 울고불고 빌 때는 언제고? 네. 예, 그 손정이 그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예, 그냥 그 사람 멋있는 폼 재는 거 보면 나는 어디 가서 제일 규포라고 하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예, 진짜 뼛속까지 저기 일본 그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쪽땡땡 같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이버 주주도 엄청 화났어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볼 거 없다. 하드웨어 관련주나 보자. 그럼 이제 하드웨어 관련주에 뭐가 있냐? 땡땡땡땡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애플이 네. 지금 애플 칼라다가 뒤집어 엎고 AI 네. 하잖아요. 네. 그 비전 프로 하잖아요. 네. 그럼 근데 그러면 이제 애플카 할 때 카메라가 많이 써요. 그 애플카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카메라가 안 쓰냐? 비전 프로에도 똑같이 카메라 써요 또. 결국 카메라는 된다. 네. 카메라 모두 관련주 보자. 그래서 땡땡땡땡 딱 네 글자입니다 이거. 여러분 최근에 주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시청자 여러분들 하단에 보시는 시청자 커뮤니티 안내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안내되어 있어요. 그 하단을 유심히 보시면은 시청자 커뮤니티 안내가 있는데 그 시청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이 종목의 종목명을 그리고 공략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는요, 이 XR, VR 관련한 이 컨텐츠 관련주와 그리고 하드웨어 관련주 굉장히 좋게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히든 종목으로 이 하드웨어 관련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칼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블록스 차트를 보면서 일단 좀 네.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지금 오랫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상승을 가져가고 하락을 가져갔었던 지금 21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이때도 이제 많이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로블록스였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는 사실상 좀 비대면이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계속적으로 비대면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뭐 AR, XR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슈를 받으면서 뭐로 가도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 자체 단기적으로 급등을 잘 보여줬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메타버스 대장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이 로블록스가 지금 강한 상승 흐름 자체를 지금 잘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가가 무려 이제 뭐 7, 80 수준에서 가져갔었던 게 140까지 올라왔었는데 현재 주가를 보신다라고 하면요. $30 수준까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대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보여주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이슈를 못 받고 있다. 근데 이 네. 이슈를 못 받는 시기가 2년이 됐어요, 벌써.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지금 주가 횡보를 가져가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자체 아니면 저점을 더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움직임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실적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도 네. 지금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끌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번 실적 자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좋게 나와줬어요. 실적 기준으로는 나쁘진 않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22%나 이렇게 하락을 보여줬었던 거는 네. 그 내용에서 지금 실적 말고 이제 가이던스에서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안 좋은 전망이 나와주면서 이제 주가 하락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앞에서도 지금 실적 발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뭔가 눈에 띄게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러한 이슈 내용 자체를 가져가지 않고 뭐 그냥 단순히 실적이 좋았고 가이던스 다음 전망 자체를 낮춰주거나 네. 좀 안 좋게 가져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큰 낙폭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도 그 앞에서의 내용 자체를 기반 삼아서 지금 같은 결과값을 보여주는 건데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이냐 더 하락할 것이냐 이렇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까지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30에서 지금 뭐 20 중반 정도는 당연히 좀 지켜줄 것 같고요. 네. 이전에 계속적으로 좀 탄탄하게 받아주고 있는 라인대가 지지를 크게 받으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사도 네. 그러면 바닥 부근이기 때문에 괜찮냐라고 네. 했을 때 그것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네. 가질 못하는 지금 움직임인데 사실 제가 2년 전에도 이 로블록스에 대해서 이제 네. 좀 많이 이제 분석을 해보고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아까 이제 좀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거기서 돈을 벌어서 그거를 코인으로 NFT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그 내용 자체가 훨씬 더 원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괜찮은 부분 자체로 이제 좀 바뀔 텐데 지금 수준의 로블록스를 보면요. 사실상 제가 해보진 못했어요. 해보진 못해가지고 이거를 주변에서 해본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제 조카였어요. 네. 조카가 했었는데 네. 자기도 초등학교 이후서부터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없다. 그만큼 약간 연령층이 너무 낮은데 그러면 네. 사실상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나 현금에 대한 거래 개념으로 넘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네. 저학년끼리 그런 현금 거래를 가져가면서 네. 이렇게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뭐 그렇게 금전적인 거래나 이렇게 네. 하는 거를 부모들이 그냥 둘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빠져서 그 게임을 하게도 냅두진 않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로블록스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이 메타버스가 시장에 다시금 활력을 되찾으려면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수준은 정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시도 이전에 RPG 네. 게임들 뭐 리니지 1이라든지 뭐 바람의 나라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나왔었을 때 네. 그때 당시에도 뭐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뭐 이러한 사이트들을 통해서 막 현금 거래를 가져갔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그때랑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있으려면 메타버스에 대한 발전이 있으려면 사실상 애플의 지금 비전 프로라든지 메타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AR, XR 기기들 자체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플러스 알파 효과를 지금 내면서 시너지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받아주면서
지금 현재 로블록스 수준이 아닌 성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뭐 로블록스 2라던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픽을 바꿨었던 리니지 1에서 2로 넘어가는 그러한 개념으로 바뀐다던가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야 시장에 다시금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 자체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로블록스는 언제 사면 되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기기를 융합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져가겠다 이 내용으로는 접근하시면 안 돼요. 네. 새롭게 게임 출시라든지 툴을 출시를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 자체 공개를 하겠다, 임박한다 뭐 이런 내용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차트를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 분석에 대한 대응 자체로 보신다라고 하면요. 다시금 $140에 대한 영광을 노리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네. 대신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내용 자체가 나와주고 출시 자체는 내년으로 이끈다라고 하더라도 하반기 자체에서 뭐 출시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 $50 이전에 $51 자체 이 부분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고 나서 접근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에서 접근을 했었을 때 대략적으로 $70 부근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95 수준까지는 대응을 본다라고 하면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 탄력을 이끌어갔을 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일단 좀 종목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가져왔었을 때 나왔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였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 낙폭이나 내용 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전저점 이탈하거나 뭐 $70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좀 마무리를 가져갔었던 종목인데 현재 구간대는 뭐 추가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충분히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 자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기간값은 조금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지켜보기에는 나쁘진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로블록스가요, 2년 동안 이 주가가 바닥을 횡보했는데 이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가상 세계에서 NFT를 통한 이 수익을 창출하고 또 성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 출시 이슈 이 시즌 때 한번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간 이슈 질문인데요. 이번 한 주 초반에는요, 연준 인사들에 잇따른 매파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나 불확신으로 이 시장에서 큰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9일 발표된 실업보험 실업보고 청구가 되면서 이 고용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났는데요. 이 돌아오는 5월 14일에는 PPI, 또 5월 15일에는 이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이 PPI와 CPI 지표가 이 증시 향방을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실업보험 청구 건수에 대한 리뷰와 함께 향후 미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먼저 이번에 연준 인사들의 이제 좀 발언을 한번 좀 요약해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좀 공통적인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최근에 이제 네. 금리 인하에는 추가적인 확신 자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추가적인 확신이 필요하다. 지표상, 데이터상 나와주는 내용 자체가 확실히 물가가 잡힌다던가 고용 둔화가 확실히 나와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 흐름 자체가 확실히 추세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봤었을 때 네.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가져가는 수준 자체는 지금 못 가져간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고용시장 둔화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은 라이브 방송 통해서 지금 최근에 제가 모의 투자 대회를 하면서 네. 시황 브리핑을 짧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강조했었던 부분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물가 지표의 반등 자체는 뭐 연준이 더 신중해야 한다는 반증을 가져간다. 물가가 반등 다시금 지표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설프게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다시금 인플레이션 증가 이런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연준 인사들의 이제 좀 발언 요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특이 내용으로 일단 좀 보신다라고 하면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 성장률 작년보다는 좀 느리지만 2에서 2.5%대 이제 성장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1분기 GDP 예비치가 일단 1.6% 나온 건데 네. 사실상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낮게 지금 예비치 자체가 낮춰져 있었기 때문에 뭐 한 2에서 2.5% 사이 구간대까지 지금 좀 예상을 해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토마스 파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고금리의 지금 완전한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금리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결과값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고금리로 인해서 지금 망가질 수 있는 부분들 자체가 나와주지 않고 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원하는 수준까지의 지금 물가가 아직 안 잡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은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 많은 연준 인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현재 어설프게 금리 인하는 하지 말자라는 내용을 좀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3% 수준에 고착화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지금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닐 카시카리 이분이 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지금 네. 파월 의장이 못 박아놓고 지금은 금리 인상은 없다. 대신에 지금 원래 생각했었던 3번의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조금 부족할 뿐이지 금리 인상은 없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투표권까지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시장의 영향이나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게 보실 필요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뭐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요. 사실 제가 이때 대응을 하면서 일단은 사실상 추가적으로 상승을 너무 크게 가져갔었던 결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카시카리 위원회 이제 어떻게 네. 보면 발언이 있었던 구간대 움직임을 조금 체크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산을 한번 그렸다가 결국엔 낙폭을 가져갔어요. 근데 발언 중간 시간대에 본다라고 하면 별다른 영향이 없이 횡보장세를 크게 보여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자체는. 자, 그리고 지금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제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2%에 향한다는 확신까지 현재 정책을 유지할 필요는 있겠지만 금리 정상화까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된다. 결국에는 가장 지금 앞에서 중에서 가장 비둘기파로서의 지금 변화 가능성을 암시했었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지금 내용 자체로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네. 이 내용보다는 이제 월가의 큰 손들의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조금 더 일단은 네.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켄 그리핀, 헤지펀드의 시타델 창업자이면서 최고 경영자인 켄 그리핀이 인플레이션 충분한 하락에 의문이 있어도 9월에 인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9월 아니면 12월까지 늦춰질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좀 9월에 대한 내용 자체를 지금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 현재 패드워치에서도 이미 우리가 한 달 반 전의 방송에서도 네. 6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본부장님도 그렇고 네. 계속적으로 한 번에 이제 뭐 금리 인하나 뭐 추가적으로 이제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 자체를 지금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제 남은 게 벌써 5월이고 지금 현재 6월 달 네. 이제 발표될 앞두고. 내용 자체로 네. 일단 6월 중순 12일에 이제 발표될 내용 자체 본다라고 하면 시장 참여자 이제 91%로 동결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6월마저 동결이면 7월은 어쩔 수 없어요. 거의 이제 7월마저도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이제는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로 찾아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9월 달부터 해서 넘어가는 내용 자체가 이제 50%대로 넘어가고 있고 그게 11월, 12월까지 유지된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도 9월 달부터가 첫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늦어진다라고 하면 12월, 12월까지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한 번의 금리 인하는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금리 인하 시기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어설프게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시기가 반복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시장에서 지금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네. 속에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면서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어설픈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22년 말에 우리가 네.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화두되고 있는 AI
그 내용에서 이제 뭐 22년 말에 챗 GPT 출시를 앞두고 엔비디아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AI 장세를 이미 22년 말에 먼저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크게 가져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까지 성견 지명이 있으신 이분이 최근에 엔비디아 지분을 대규모 매각을 하는 내용 자체가 나와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랑 저도 조금 동의하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 AI 내용 자체가 이만큼 데이터 센터에다가 지금 공룡 기업들이 말도 안 되는 금액대를 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뭐 여전히 정말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만큼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결국에는 AI 장세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현 시점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네. 과대평가일 수 있다. 과열 구간이 너무 크게 형성되면서 네. 너무 크게 이슈화됐고 이미 오를 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규모 매각까지 가져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5월 22일에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네. 하지만서도 그 기대 다시금 뭐 $1,000, 뭐 $1,500 이상 계속적으로 치고 가는 장세보다는 네. 현재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한다던가 오히려 이제 좀 꺾이는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분이 이제 나는 버핏과 투자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냥 한없이 10년, 20년 보유한다 이런 내용 자체보다는 끊을 때는 확실히 끊고 다시금 좋은 투자가 있었을 때 화끈하게 대규모 투자를 가져가는 이러한 방식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아르헨티나 ETF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미국의 이제 이미 높아진 현재의 과열 분위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금 다른 투자처로 지금 일단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바라보실 게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재선을 하게 된다라고 네.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거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발생을 하면 6%대의 인플레이션을 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두 가지 내용을 딱 본다라고 하면 둘 다 되더라도 시장은 한번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강한 상승보다는 이제는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요. 네.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로 딱 본다라고 했었을 때 뭐 아직까지 고용 둔화세가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연속 실업성 청구 건수가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지금 반증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역시나 올해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오히려 가장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의 이 주요 연준 인사 발언 요약과 함께 이 특이 내용까지 잘 짚어주신 내용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우리 본부장님께 이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증시도요, 단연 미국의 이 CPI와 PPI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CPI와 PPI에 따른 이 국내 증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나온다면 이 금리 인하 수혜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CPI 운명인데 진짜 운명. 이게 매달 CPI가 이렇게 중요할까 지금 네. 원래 CPI 잘 안 봤거든요. 네. 왜냐면 물가가 옛날에는 2%대에서 거의 이제 비슷하게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CPI는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네. 이제 금리가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을 하고 금리를 이제 올렸다가 내려야 되는 타이밍이 되니까 이제 매달 CPI가 맨날 중요한 거예요. 옛날엔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옛날에 ISM 제조업 지수가 중요했었고 한참 경기 좋을 때는요. ISM 제조업 지수 좋았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 오고 나서는 고용 중요하고 그러다 부동산 중요하고 부동산 이제 좀 잡혔으니까 다시 고용만 죽어라 보다가 소비 보다가 임금 보다가 하여튼 막 이쪽만 계속 보고 있어서 드디어 이제 물가로 옮겨갔는데 옮겨간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자 이제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 네. 예상치만 들어와도 이거 오케이다. 오. 시장은 내리고 싶어요. 금리를 빨리 내리고 네. 싶어요. 왜냐하면 네.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확실성. 불확실성이잖아요. 금리를 내릴까? 언제 내리는 게 언제 시작될까? 말까? 시작될까? 말까? 제가 지난주 이 금리 관련한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금리는 항상
멀어져가. 아, 뭐라죠? 아, 이게 노래 가사거든요. 되게 독특하게. 네, 항상 기억에 남게. 멀어져간. 사랑은 항상 멀어져 간다는 얘기인데 네. 그 가사를 제가 변형시킨 거예요. 아, 네. 금리 인하는 항상 멀어져가. 멀어져가. 예. 여러분 몰랐죠 그거? 제 노래 가사 변형시킨 건지. 아 이게 창작을 엄청나게 고통을 갖고 네. 내가 창작과 자료를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못 알아주시면 대단하십니다. 오늘 몇 가지 또 재밌는 거 몇 개 더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목하겠습니다. 자, 이번 CPI 예상치 부합에도 오케이다. 4월 CPI가요. 네. 유가가 하락했어요. 네. 요게 이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고용 깨졌고 고용 반토막 났고 실업성 청구가스 늘어났고 네. 이거 본격적으로 고용 안 되는 거다. 그다음 4월 CPI가 여기서 예상치만 부합해주면 네. 올해 금리 인하 한 번 할까 말까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두 번으로 다시 또 오, 네. 희망 고문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2024년 금리 이해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최근 이제 고용 지표 하락에 따라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경기 둔화가 되려면 아직 멀긴 했어요. 네. 워낙에 미국은 경기가 좋아가지고. 근데 미국이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게 많나 봤는데 많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한두 개여야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미국도 알바비도 좀 높게 줘요. 네. 미국에서 알바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간당 얼마씩 주냐면요. 네. 시간당 우리나라 돈으로 24,000원 줘요. 와. 여러분 24,000원 주면 시간당 알바하지 누가 이래?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MZ 세대들이 네. 미국 MZ나 우리나라 MZ나 좀 비슷한 것 같아. MZ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좀 일하다가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일 안 한대요. 네.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매우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취업하러 갔잖아요. 네. 근데 주 5일 출근하느라 가면 바로 사표쓴대요. 오. 최소 이틀은 재택해야 된다. 오. 지금 거의 미국은 지금 재택이 지금 절반은 재택이에요. 와, 네. 이민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가고 싶네요. 총만 없다면. 총만 없다면. 제가 총을 너무 무서워해요. 아, 제가 제 목숨을 소중히 하기 때문에 제 인생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아, 제 인생 네.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총만 없다면 정말 없다면 가셨을 텐데. 네. 진짜 이거 천국 아닙니까? 와. 절반이 그냥 재택인데 그러니까 미국 지금 상업용부터 오피스 건물이 지금 안 나가가지고 공실이 엄청 많습니다. 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여튼간에 금리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네. 경기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저는 이제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네. 일단 금리 인하 수혜주는 제약바이오가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로 국한 지역 보자면 미국 국한 지역 보자면 빅테크들일 텐데 네. 우리나라로 굳이 국한 지역 보자면 제약바이오다. 근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우리는 뭘 보느냐? 제가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공들였던 종목이 있어요. 네. 이 종목 괜찮다고 얘기했다가 급락해가지고 네. 진짜 순간 좀 되게 당황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이 다시 다 올라왔어요. 와, 네. 다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급락했다가 그거 다 올라왔어요. 제가 요걸 급락했을 때 좀 먹었죠. 네. 시청자분들한테. 임종부장 계속 수익냈더니 저 요즘 컨디션 엄청 좋아요. 네, 여러분 엄청나더라고요. 저 지금 피부미용 의료기 관련주 요즘 찍으면 찍은 대로 다 급등하고 있어요. 네. 실리콘도 상한가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요 종목이 좀 삐끗했는데 네. 네. 이제 삐끗했는데 제가 봤을 때 요 종목 이제 다시 오, 올라왔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암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ADC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만들 때 네. 그 약을 만드는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약간의 그 비법 같은 걸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 네. 신약을 뽑을 때 상당히 좀 쉽게 뽑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요게 이제 주로 항암제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번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미국 임상종양학회 관련주들이 하나도 안 오르고 있어요. 근데 관련주거든요. 관련주인데 지금 하나도 안 올랐는데 지금 여기는 조금 반등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번 아스코를 통해서 링커 안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거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미 기술 수출을 조 단위로 많이 했어요. 네. 돈 안정적으로 벌어요. 오, 더 버냐 덜 버냐 차이인 거지. 그럼 여러분 제약바이오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실적도 없는데 그냥 미래의 기대만 믿고 들어갔다가 신라젠처럼 난리 나면 죽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미 기술 수출해서 매출이 탄탄해요. 탄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 종목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은 하단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좀 이따 나올 텐데 하단에 이제 있습니다. 안내되어 있어요. 네. 시청자 커뮤니티가 안내되어 있는데 이 시청자 커뮤니티에 딱 들어오시면 돼요. 네. 들어오실 때 이제 그냥 들어오시면 이렇게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그 시청자 커뮤니티가 따로 존재합니다. 근데 거기 존재하려면 온라인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스마트폰을 잘 만져보시고 그다음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종목의 종목명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6글자입니다. 저 이거 최소 150% 보고 있습니다, 수익님.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꼭 한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종철 본부장님께서는요, 이번 CPI 예상치만 부합해도 오케이라고 굉장히 내리가 박히는 또 키워드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4월 CPI가 이 예상을 부합하거나 하회할 경우 올해 2번 이제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또 이런 금리 인하 수혜주로요, 반도체 테크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관련주 이야기하셨고요. 이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ADC 플랫폼 히든 종목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 종목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시청자 커뮤니티를 통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애플이요,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AI 경쟁에 막을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 7일로요, 이 렌루즈 이벤트를 열고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신제품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행사가 이 애플이 AI 기기 전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신형 아이패드 프로의 AI 기능에 최적화한 M4 칩을 탑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이 테슬라는 또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30%나 감소했습니다. 이 애플, 테슬라 이런 빅테크들의 향후 주가 전망 중 특이한 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칼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빨리 보면요. 네. 일단은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에어에 이제 11과 13에 이제 M2 칩이 들어가고요. 이제 아이패드 프로에 이제 M4 칩으로 해서 사실상 M3 칩을 무시하고 M4 칩으로 좀 건너뛴 것이 이제 그 의미를 가져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AI 경쟁의 이제 후발주자의 딱지를 좀 때려는 움직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WWDC에서의 이제 생성형 AI 관련 언급 및 그리고 아이폰 16에 대한 내용 자체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눌림 자리값을 받았었던 주가 흐름에서 이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상승 자리값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또 아이폰 판매량 증진을 위해서도 저가형 아이폰 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도 지금 좀 같이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차트로 보신다라고 하면요,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가져가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186달러대까지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금 이 주가를 5일선 이탈 없이 일봉상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추세에서 조금 더 만약에 이전 고점까지 깨가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추세 자체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땐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구간대 190을 못 깨는 수준에서 188 수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깨지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금 좀 바닥을 좀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좀 접근을 했을 때 그래도 좀 막연한 상승보다는 현재 주가에서 조금 더 가격적인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좀 테슬라도 이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고 실적에도 이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까지 큰 충격을 못 주면서 오히려 상승을 이끌어갔었던 이번 실적 발표 중에 하나였었죠. 자, 어쨌든 이 악재 내용 자체가 지난 테슬라 조정에 대부분 적용이 되었다라고 지금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 FSD죠. 네. 근데 이제 이 미국 검찰에서 이제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이제 사기 혐의를 지금 좀 수사 중이다라는 내용 자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소비자에게 너무 이제 과대 광고랑 오보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대 홍보가 사기 혐의로 적용된 판례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쉽게 이 부분 때문에 뭐 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이제 가까워지려는 테슬라에 대한 미 정부의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일시적인 좀 경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뭐 중국과의
중국과의 협력을 좀 확대하려는 테슬라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어요. 머스크가 일단 중국 정부의 로보택시 출시를 제안을 하면서 중국 정부 역시 지금 이 부분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140을 이탈한 자리값에서 200부근까지 상승을 보여줬었지만 여전히 지금과 같은 안 좋은 이슈와 더불어서 판매량 부진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는 제가 얘기를 드렸었다시피 여기는 단발성으로 나와줄 수 있는 저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추가 하락이 오히려 이렇게 중간에 강하게 튀어오를수록 낙폭이나 저점은 오히려 더 크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얘 역시도 AI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결론적으로 성공을 할 수는 있다지만 네. 지금 당장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 자체를 크게 받아주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관망하면서 더 떨어져라를 조금 외치면서 기다렸다가 좋은 타이밍에 한번 같이 진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참여, 시청자 커뮤니티 참여를 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평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알려드리면서 진입 자리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애플은 당분간 막연한 상승보다 현재 주가에서 이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테슬라도 지금 당장 주가 상승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을 좀 기다리면서 좋은 타이밍 때 매수 시점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이 온디바이스 AI의 전량 우리나라의 기업이 생산한 OLED로 아이패드를 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주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전체적으로 부진한 AI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애플 관련주들도 추세 상승을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이 국내 증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가져봐야 할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반도체가 이번 주가 안 좋아요. 네. 이번 주가 이번 참 주도- 희한하게 네.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네. 이제 주 초반에는 고용지표 깨지니까 그런 반도체 관련주들, 테크주들이 대출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면 유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좀 올랐는데 네. 그 이후로 죽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지금 네. 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들도 좀 두려운 거예요. 이거 엔비디아 실적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엔비디아가 워낙에 실적을 살벌하게 돼가지고 네. 뭐 사실 뭐 이렇게 이번에도 또 살벌하게 나올까 N만큼 살벌하게 N만큼 실적이 엄청 좋게 안 네. 나오면 별 감흥이 없을 정도로 맞아요. 네. 그런 상태인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다음 주에 한번 더 할 거예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0일 한국 시간 네. 22일이니까 다음 주에 한번 더 할 수 있거든요. 네. 다음 주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할 텐데 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 자, 4분기 실적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 4분기 실적. 말도 안 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4분기 실적이 221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증가했어요. 예. 컨센 204억이었는데 컨센을 그냥 가볍게 그냥 뛰어넘었죠. 자, 순이익이 근데 122억 달러. 여러분, 이거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매출이 221억인데 순이익이 122억이다. 이거면 거의 뭐 순이익률이 60% 육박이에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엔비디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칩만 파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칩을 GPU 칩을 만들면 사람들이 야 이제 GPU 칩 나 줘 그러면 주진 않을 거야. 우리가 정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가서 우리가 정한 물품과 우리가 정한 소프트웨어 그다음 우리가 정한 걸로 다 사. 거기다가 만들어. 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최고니까. 지 말고 너 좀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 싫어, 하지 마. 안 해도 돼. 아까 주소 있어, 다. 이렇게 되니까 엔비디아가 그 데이터 센터를 통으로 다 판단 말이야. 그냥. 지금 그렇게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어마어마한데 순이익이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자, YOY로 70% 증가했고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184억 증가했는데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240억입니다. 240억 찍어야 되는데 보통 엔비디아는 보통 어떻게 했냐? 20억 달러 정도 비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못해도 260억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엔비디아하고 이 데이터 센터 같이 하는 슈퍼마이크 컴퓨터는 실적 쇼크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주로 매수가 몰리면서 반도체가 좀 하락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아직 추세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SK하이닉스 아직 추세 안 꺾였습니다. SK하이닉스 아직 지금 추세 그대로 유지 중이거든요. 이게 ISC나 DIT 같은 게 최근에 낙폭이 좀 강해요. 이런 종목도 위주로 좀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기 전까지는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확인하고 나머지 접근하자 그런 네. 전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훌륭하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시청자 커뮤니티를 통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칼리전 평가님의 실전 매매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 보고 오시죠. 550 터치. 자, 49자리값 매도 체결. 자, 81자리값 커팅. 자, 40 초반까지는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121자리값 터치 가져가고 자 1차 자리값 뒤에 강하게 자 눌러줬습니다. 자 1차 보실 분들 봐주시고요. 71자리값 올총 볼까요? 자 18,471 올총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장 전에 자 80틱 구간 나쁘지 않죠? 다시금 490 터치 점 이탈 보여줬고요. 좋습니다. 자 80 초반까지 자, 81 터치. 자, 10틱 남았습니다. 자, 71자리값 올청.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자리값, 21자리값은 일단은 확보 가져가고요. 자, 30틱 확보. 자, 올청 관점 71자리값 같이 보겠습니다. 500에서 일단은 청산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501자리값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1자리값 청산 가져가면서 자, 정리 가져갈게요. 자, 5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1471. 자, 매수 체결. 지금 시작부터 체결이 되네요. 자, 440짜리 값 커팅인데 이거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 다이빙 하면서 지금 일단은 바닥 터치. 70 터치. 자, 힘들게 간다. 자, 일단은 31 터치 없었고요. 자, 컷 자리값 나와주면 자,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9자리값 커팅. 400 지금 26까지. 자, 431 자리값. 자, 추가 한 계약 진입. 자, 평단가는 450까지 맞춰줬고요. 자, 431 기준으로 400 이탈 자리값, 컷 자리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7 터치. 자, 95 자리값 터치. 자, 한 자리 정리 가져가고요. 자, 나머지 자리값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요거는 눌림 자리값 보고 판단하고요. 자, 좋습니다. 자, 529 자리값 터치 보여주면서 자, 10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159 자리값 매도 체결. 자, 71 자리값 커팅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9, 자, 161 자리값이 본절 자리값이 될 거고요. 여기서 반등 친다라고 하면 다이렉트 본절 나올 수 있는 자리값입니다. 35 언더면 괜찮고요. 2초, 1초. 자, 붕붕 마감. 35자리값 1차 청산 자리값 확보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500불 확보. 자, 이제 확보 볼게요. 지금 타이밍에 줬어야 되는데 못 주네요. 자, 115 터치 좋습니다. 자, 9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크루드 오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대응 전략이 바뀌었는데요. 이전에 이제 90달러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자체가 오히려 지금 현재 추세를 돌리면서 힘 받았을 때는 100달러대까지도 지금 보여주는 차트로 바뀌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보신다라고 하면요. 골드가 이미 보여줬어요. 앞에 내용대로 똑같은 움직임과 데이터 기준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조금 더 기간값은 필요할 것이다. 당장 다음 주에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기한값 자체는 몇 달에 걸쳐서 일단 좀 나와줄 수 있는 내용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발적으로 지금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83달러대 부근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서는 주가 상승 가능성 지켜보되 그 이상 자리값은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이후 제가 여기 자리값 이후서부터는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대신에 지금 현재 중심값을 돌파하고 넘어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415까지는 터치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이상까지는 조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는 매수 대응으로 일단 접근하시기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대 기준으로 일단은 바라봤을 때 18,380 결국엔 이 구간대 좀 비빌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까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한 100포인트 정도 상승하면 다시금 한 500, 600포인트 정도 낙폭을 가져가는 이러한 변동성 추세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단 구리인데 구리가 일단은 정보를 다시금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4.7475까지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좀 매도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잘박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